자, 이번 시간에는 함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 함수고요. 자, 함수 f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자, 지금 단사 함수는 정의역에 들어있는 임의 x12에 대해서 이 두 값이 다르면 함수 값이 다르다라고 정의가 되어 있고요. 자, 두 번째, 전사 함수는 자, 임의의 y에 대해서 x의 적당한 원소가 존재해서 fx가 y가 되더라. 자, 그리고 세 번째, 전단사 함수는 동시에 자, 전사도 되면서 동시에 단사인 함수를 우리는 전단사 함수라고 정의를 해줄 거예요. 자, 여기 보면 단사 함수는 같은 말로 자, 일단 단사는 여기는 1대1. 자, 이건 같은 말이에요. 단사 함수라고 부르기도 하고 1대1 함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지금 보면 f가 있고 지금 x에서 y로 보내지는데 자, y로 보내지는데 x가 이만큼, y가 이만큼 있을 때 지금 x12, 자, x의 1 그리고 x2. 자, 이 두 개가 다른 값이면 얘가 보내진 이 값도 대응되는 이 값도 다른 값이 되더라. 자, 이렇게 되는 함수를 우리는 단사 함수라고 불러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전사 함수는 자, 전사 함수는 공역에서 임의의 y를 먼저 가지고 오죠. 자, 공역에서 임의의 y를 먼저 가지고 오는 거고요. 지금 x가 있고 y가 있는데 자, 공역에서 임의의 y 자, 아무거나 가지고 오게 되면은 x 적당한 원소가 존재해서 자, 이런 게 존재해서 이렇게 상이 되더라 라는 거예요. 자, 그럼 전사 함수는 예를 들어서 지금 1, 2, 자, 여기 1, 2, a, b, c. 자, 이렇게 x와 y라는 정역 공역이 있을 때,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보내지고 이렇게 보내지는 걸 생각해 주면은 여기는 단사 함수는 되겠죠. 다른 게 다른 걸로 보내졌으니까. 자, 그런데 여기 전사 함수는 되지 않는 거예요. 지금 c라는 값은 적당히 정역상의 원소에 대해서 함수 값이 되지 않죠. 자, 그래서 얘는 전사 함수는 아닌 거예요. 당연히 전단사 함수도 아니겠죠. 자, 그리고 전단사 함수라고 나와 있는데 전단사 함수는 전단사 함수라는 얘기는 1대1 대응. 자, 이거는 같은 얘기예요. 1대1 대응 함수, 전단사 함수 같은 말이고요. 자, 그리고 뭐 전사 함수도 위로의 함수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는데 사실 그 말은 뭐 자주 쓰이진 않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기본적인 정의를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상과 역상에 대해서 정의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함수가 x에서 y로 가는 함수인데 정의역의 부분집합 a 그리고 공역의 부분집합 b를 생각해 주는데 자, f에 의한 a의 상이라는 건 뭐냐면 a에 있는 원소에 대해서 함수값들을 모두 다 모아두겠다라는 게 이제 상의 정의고요. 자, 그 다음에 역상의 정의는 자, 일단 역상이니까 거꾸로 일단 y에서 먼저 가지고 오는 거예요. b라는 부분집합을 생각해 주는데 자, f 인버스 b라는 거 어떻게 정의해 주냐면 함수값이 b에 들어가는 그러한 정의역상의 원소들을 모아두는 거예요. 되죠? 자, 이제 뭐 그 역상이라는 걸 그냥 그 공역에서 거꾸로 보낸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조금 애매할 수가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실제로 문제를 풀어주게 될 때 조금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자, 그래서 정의는 정의 그대로 자, 이해를 하시고 이렇게 이제 적용해서 문제를 풀면 뭐 어떤 경우에도 웬만한 함수들은 이제 계산이 어렵지 않게 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보면 역상은 함수값이 b에 포함이 되는 x들을 모아둔 값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지금 상과 역상이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f가 있고 여기는 x에서 지금 y, 자, y로 보내지는데 자, a가 있고 y가 있고 자, x가 있고 자, 그럼 여기 a가 있는데 뭐 원소들이 있겠죠? 그럼 보내진 그러한 함수 값들을 모두 다 모아둔 자, 여기 이만큼이 f의 a.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상을 나타내 주는 거고요. 자, 역상이라는 건 역상. 자, f가 있고 x에서 이제 y. 자, 이렇게 있고 자, 여기 b. 자, b가 이렇게 있는데 자, 거꾸로 보낸다라기보다 보냈을 때 이쪽에 들어가는 그러한 정역상의 원소들을 모아둔 게 역상이에요. 자, 그래도 뭐 이미지로 표현해 주자면 뭐 이런 식이겠죠. 여기 자, 이만큼. 자, 여기가 f의 인버스의 b가 된다. 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기본적인 예제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이라고 했지만 그냥 봤을 땐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자, 정의에 맞게 잘 계산해 주시면 뭐 그래도 할 만한 문제고요. 자, 자연수에서 자연수 곱하기 6의 패구간 0,1로 보내지는 그런 적집합으로 보내지는 함수를 자, n을 2n,n분의 1로 정의를 해준 거예요. 되죠? 자, 그랬을 때 p 곱하기 0,1 그리고 여기 이 집합에 대해서 이제 역상을 구하시오라는 문제고요. 자, 그러면 지금 f의 인버스의
p 곱하기 0,1. 자, 여기를 계산을 해볼 건데요. 자, 정의 그대로 생각을 해볼게요. 자, 정의 뭐라고 했냐면 정의역상의 원소를 모아두는 거예요. 자연수. 자, 자연수를 모아두는데 함수를 보냈을 때, 함수값을 생각했을 때 이 집합에 들어가는 여기가 p 곱하기 자, 0,1에 들어가는 자, 이런 것들을 생각해 줄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여기는 뭐라고 했냐면 여기는 2n,n분의 1이라고 했고요. 자, 2n,n분의 1이라고 했고 자, 그러면 하나씩 생각해 볼게요. 1을 집어넣었을 때 들어가는지 2를 대입했을 때 들어가는지 하나씩 생각을 해볼 거고요. 자, f에 1 계산해 주면 여기는 2,2분의 1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f에 2를 생각해 주면 여기는 4,2분의 1. 자, 여기 2분의 1이 아니라 1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f의 3. 자, 여기는 6,3분의 1. 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되죠? 자, 그러면 각각이 여기에 들어가는지 생각을 해볼 건데 자, 일단은 2,1은 어때요? 2,1. 자, 2,1은 1. 1이 여기에 들어가지 않죠? 자, 그래서 여기는 뭐 대략 이렇게 써볼까요? p 곱하기 0,1을 생각해주면 자, 이 원소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 어때요? 여기는 4, 6, 8. 이쪽은 소수가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도 들어가지 않고 자, 여기도 들어가지 않고 그러면 들어가는 게 하나도 없네요. 그러면 1도 역상이 들어가지 않고 2도, 3도 역상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결론적으로 여기는 공집합이라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겠죠. 자, 여기는 됐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자, 두 번째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4n 곱하기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4n 곱하기 2분의 1,1. 자, 여기를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기는 4n 곱하기 2분의 1,1. 자,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는 4n 곱하기 2분의 1,1.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보니까 1은 여기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2가 안 들어가네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분의 1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4도 들어가네요. 그러면 여기는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는 3분의 1은 안 들어가죠. 4분의 1 안 들어가고 5분의 1 안 들어가니까 이 밑으로는 모두 다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지금 들어가는 거는 2값밖에 없고 우리는 들어갈 때 이 n 값들을 모아둔 거니까 결과적으로 우리는 2, 자, 2라는 하나의 값만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는 역상을 계산했더니 이 한 점 집합이 나오게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됐고요. 지금 보신 것처럼 우리가 그 역상을 계산할 일이 종종 생기는데 이걸 그냥 여기서 거꾸로 보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조금 계산이 힘들 거고요. 자, 정확하게 함수값을 보냈을 때 들어가는 정의역상의 원소가 뭐가 있을지 하나씩 생각해 주시면 어렵지 않게 계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다음 볼게요. 자, 주어진 함수 f와 지금 R2의 부분집합 A에 대해서 FA를 구하시오라고 했는데 자, 지금 보면 R2에서 R로 보내지는데 x, y를 제곱 플러스 y라고 이제 정의를 해줬고요. 그 다음에 1,3 여기 오픈 인터벌이에요. 곱하기 1,2 오픈 인터벌. 자, 이런 형태의 적집합에 대해서 계산을 하라고 했죠. 자, 볼게요. 지금 일단 여기 그래프 이 함수를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미지, 그러니까 각각의 지금 여기에 있는 점들을 대입했을 때 여기 생기는 값들을 모두 다 모아두라는 거잖아요. 자, 일단은 어떻게 여기 값들을 대입했을 때 어디에 맺히는지를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x제곱 플러스 y 이 값이 자 0이 되는 것과 필요 충분 조건은 y가 마이너스 x제곱이 되는 거잖아요. 맞죠? 자, 그러면 우리가 y는 마이너스 x제곱이라는 그래프를 생각해 줄 수가 있겠죠? 자, 우리가 친숙한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친숙한 그래프가 뭐 이런 게 있겠죠? 여기 이렇게 있는데 여기 y가 있고요. y가 있고 x가 있고 자, y는 x제곱은 뭐 이렇게 그려볼 수 있겠죠? 이렇게 여기가 y는 마이너스 x의 제곱. 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 우리 그래프라는 게 뭔가요? 정의가
이 식을 만족시키는 그런 순서상 점들을 모두 모아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x, y를 가지고 오면은 그 x, y에 대해서는 지금 이걸 만족하는 거니까 넘겨주면 지금 제곱 플러스 y가 0이 된다는 얘기고요. 자, 여기에서도 x, y를 가지고 오게 되면은 x제곱 플러스 y가 0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되죠? 자, 그럼 이 빨간 라인에서는 어떤 점을 가지고 오든지 x제곱 플러스 y를 해주면 0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자, 0은 지금 여기 이 값이 0이 되는 상황이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또 생각해 볼게요. x제곱 플러스 y가 자, 1. 자, 여기는 필요 충분 조건이 여기는 y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이 되겠죠. 자, 그럼 우리는 이 그래프를 쉽게 그려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아까는 마이너스 x제곱이었고 이번에는 그 그래프를 1만큼 위로 평행 이동을 해주는 거니까 뭐 이렇게 생겼겠죠? 이렇게. 자, 이런 그래프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그래프를 생각해 준 거예요. 자, 그럼 여기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이건 그래프니까 이 파란 점, 어떤 점을 가지고 오더라도 이 파란 점에서 x제곱 플러스 y를 계산해주면 1의 값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되죠? 자, 여기는 1이 되겠죠? 1. 자, 그럼 이제 볼게요.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러한 그 a에 대해서 여기서 임의의 점을 가지고 왔을 때 함수 값들을 모아둔 집합이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여기를 생각해 주는 중인데 그러면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기 0, y, 자, x. 자, 이렇게 있는데 조금만 더 크게 그려볼까요? 대략 1, 2, 3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1, 여기 2. 자, 보니까 1,3. 자, 1,3이고요. 그 다음에 1,2니까 얘는 대략 이렇게 생겼겠죠. 이렇게 해서 실제로는 여기 다 빠져 있는 상황이죠. 오픈 인터벌이니까 다 빠져 있고요. 다 빠져 있고요. 여기 다 빠져 있고, 자, 이렇게 되는 집합이에요. 자,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지금 이 각각의 점에 대해서 x제곱 플러스 y에 대한 값들을 모두 모아둔 그러한 집합을 생각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 우리 그 그래프를 살펴봤죠. 자, 처음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여기를 기준으로 그려주게 되면은 여기는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겠죠.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대략 이렇게. 자, 여기는 y는 마이너스 x제곱, 여기는 2니까 플러스 2. 자, 이건 뭘 해준 거냐면 실제로 이 1,1을 대입을 해준 거예요. 1,1. 자, 1,1에서 x제곱 플러스 y. 자, 여기 값을 계산해 주게 되면은 여기 1 더하기 1의 제곱 플러스 1이니까 2가 나오겠죠. 2. 자, 그래서 일단 여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그려본 거고요. 그 다음은 이 오른쪽 끝점. 그러니까 지금 여기를 기준으로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아, 그럼 조금 많이 올라가겠네요. 여기 그 촬영 범위를 넘어갈 것 같은데 어쨌든 대략 그려주면은 뭐 이렇게 대략 이렇게 생겼겠죠. 대략. 자, 대략. 자, 그럼 여기는 지금 3,2가 되는 상황이니까 3의 제곱 플러스 2를 해주면 여기는 9, 11이 되겠네요. 되나요? 자, 그럼 지금 대략 이 값, 자, 이 값을 11이라고 생각을 해줄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일단은 여기와 여기만 생각을 해준 거지만 자, 임의의 점을 생각해 보면 어때요?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그래프가 그려졌다고 한다면은 여기 있는 점들은 x제곱 플러스 y를 해주게 되면은 다 y 절편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그리고 뭐 이러한 또 이런 것들을 생각해봐도 여기에 있는 점들은 x제곱 플러스 y를 해주면 다 같은 값이 나오고 실제로는 이 y 절편에 해당하는 값이 나오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결국에 이 그 박스에서 점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주게 되면은 제일 작은 값 여기 실제로 이 값은 가질 수가 없죠. 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쭉 따라 올라가서 여기가 가장 큰 값이 되겠네요. 되나요? 자, 그래서 2,11이 정답이 되겠죠. 자, 그러므로 f의 a의 값은 여기는 2,11이 된다. 오픈 인터벌이 되겠죠. 자, 이렇게 계산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볼게요. 자, 여기 뭐 기본적인 성질인데요. 함수 f가 있고 그리고 정의역에서 a'을 가지고 왔는데 자, 합집합에서 이제 상을 생각해 줄 거고요. 교집합에 대한 상을 생각해 줄 거고 차집합에 대한 상을 생각을 해줄 거예요. 자, 그런데 봤더니 이 합집합이 밖으로 빠져나와서 등으로 연결이 됐고요. 자, 교집합은 지금 이쪽이 더 커진다. 그리고 차집합은 왼쪽이 더 커진다.
자, 이러한 사실이 일반적으로 성립한다라는 거고, 자, 만약에 단사가 된다면, f라는 함수가 단사 함수가 된다면, 그때는 등호가 성립한다라는 거예요. 자, 1번부터 증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1번. 자, 1번에서 지금 이쪽 평원계부터 설명을 해볼게요. 자, y라는 원소를 f의 합집합 a, i, in i. 자, 이거에서 가지고 올게요. 자, 이렇게 가지고 오면, 자, 여기는 상이니까 적당히 원소에 대해서 상이 된다는, 함수값이 된다는 얘기죠. 자, 적당히 x라는 원소가 합집합 i, in i의 ai. 자, 여기에 존재해서 만족하기를, 자, y는 fx가 된다. 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상의 정의죠. 여기 있는 원소에 대해서 함수값들을 다 모아둔 게 상의 정의였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어때요? 지금 합집합에 들어가는 거는 적당히 어떤 하나의 원소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i 제로라는 어떤 인덱스가 존재해서 만족하기를 x는 그 ai 제로. 자,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여전히 y는 fx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x가 ai 제로에 들어가니까 함수값이 이 상에 들어가겠네요. 자, 그러면 fx는 여기의 값은 f의 ai 제로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런데 fx는 우리가 y라고 했죠. y. 자, 그리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보여주고 싶은 건 합집합 f의 ai. 자, 이렇게 보고 싶은데 i in i에 대해서, 자, 이 i 제로는 여기 하나가 있을 거고, 근데 여긴 합집합이니까 이건 그 중에 하나고, 포함 관계가 이렇게 되겠죠. 자, 뭐 간단하게 증명이 됐고요. 자, 반대쪽도 어렵지 않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 자, 반대쪽 포함 관계 볼게요. 자, 반대쪽은 y를 합집합 i in i의 f의 ai라고 할게요. 자, 이렇게 하면 합집합의 정의에 의해서 적당히 어딘가에 들어갈 거고요. 자, i 제로가 존재해서 만족하기를 y는 f의 ai 제로에 들어가게 된다. 자, 그러면 상의 정의에 의해서 여기 적당히 x가 존재해서 ai 제로에 존재해서 만족하기를, 자, y는 fx 값이 될 거고요. 자, 그러면 지금 fx는 f의 ai 제로에 포함이 되겠죠. 자, 그런데 죄송합니다. 우리가 보여주고 싶은 건 지금 합집합에 관련된 어떤 내용이니까, 자, 여기 비교를 해줄게요. 자, 어떻게 비교를 해줄 수 있냐면, 자, 여기보다는 합집합 i가 i에 포함이 되고 ai. 자,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x라는 값이 이 합집합에 포함이 된다는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fx. 자, fx는 지금 여기에 f를 취해준 f의 합집합 i in i의 ai. 자,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fx가 y였죠. 자, 이렇게 해서 포함 관계가 이제 증명이 마무리가 됐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을 생각해 볼게요. 2번. 자, 2번을 볼 텐데, 자, 2번은 왼쪽에서 원소를 가지고 올게요. 자, y를 f의 교집합 i in i의 ai. 자, 이렇게 생각을 해주고요. 자, 그러면 상의 정의에 의해서 적당히 어떤 원소가 존재해서, 자, x가 교집합 i in i의 ai. 자, 존재해서 만족하기를, 자, y는 fx가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교집합의 정의에 의해서 임의의 i. 자, 여기에 원소에 대해서 지금 x는 ai에 들어간다. 자, 이렇게 되고 y는 fx. 자, 이렇게 되는 상황이죠. 자, 그러면 지금 모든 i에 대해서 여기 들어가니까 fx는 fai에 들어가겠네요. 자, 임의의 i. 자, 여기에 대해서 지금 fx. 자, 이 값은 f의 i에 포함이 될 거고요. 자, 그런데 여기는 y라고 했죠.
자, 그러면 지금 이미 i에 대해서 이 값이 여기 들어가니까 교집합의 정의에 의해서 y는 여기 교집합에 들어가게 되겠네요. 자, 그러므로 y는 들어간다. 자, 교집합 i in i의 f의 a i.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한쪽 방향이 증명이 됐고요. 자, 일단은 지금 일반적인 경우에 이렇게 되는 거고 단사인 경우에 등호가 성립한다라고 했죠. 자, 그러면 단사가 되는 경우에 반대쪽 포항관계를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거기를 증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지금 이제 단사가 가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증명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y를 교집합 i in i의 f의 ai. 자, 이렇게 할게요. 이거를 하자. 자, 이렇게 하면 교집합이니까 임의의 i에 대해서 y는 f의 ai에 포함이 된다 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지금 어쨌든 i가 주어질 때마다 이건 여기에 들어가는 거니까 상의 정의에 의해서 여기에 있는 원소의 어떤 그 함수값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는 임의의 i. 자, 여기에 대해서 적당히 지금 xi가 ai 존재해서 만족하기를 지금 y는 f의 x의 i가 될 거예요. 되죠? 자, 이게 조금 그 일반적인 상황이라 헷갈릴 수도 있는데 그냥 예를 들어 지금 이 i라는 대문자 집합이 1, 2, 3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1, 2, 3. 자, 1, 2, 3이면 어때요? y가 f의 a1에도 들어가고, 자, y가 f의 a1에도 들어가고, 아니면 그냥 2라고 할게요. 좀 많으니까 y가 f의 a2에도 들어가고, 만약에 3이었으면 뭐 세 번째도 들어가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럼 얘가 이쪽에 들어가니까 y는 f의 x의 1. 자, 이렇게 되는 x1이 여기 존재할 거고요. 그 다음에 y는 f의 x의 2. 자, 이렇게 되는 x2가 a2에 존재하겠죠. 자, 그 다음은 뭐가 되겠어요? 어차피 y랑 y가 같으니까 단사함수, 지금 f가 단사인 걸 가정했으니까 x의 1, 2가 같다. 이렇게 갈 수 있겠죠. 자, 만약에 여기 그 하나가 더 있었으면 y의 값이 f의 3가 되는데 그러면 x 1, 2, 1, 3, 2, 3가 모두 다 같다 라고 할 수 있겠죠. 단사에 의해서.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면 y가 fxi라고 했잖아요. 그럼 f가 단사이기 때문에 이 xi들은 모두 다 같은 값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되죠? 자, 그러면 f는 단사이므로 xi는 모두 같은 값이다. 같은 값. 자, 그 같은 값을 우리는 let x라고 할게요. x. 자, 그럼 무슨 얘기예요? 지금 xi가 다 같은 건데 임의의 i에 대해서 x가 ai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자, 즉 임의의 i. 자, 여기에 대해서 x가 i에 포함이 된다. 자, 그러면 지금 교집합의 정의에 의해서 x는 교집합의 i in i의 fx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해주고 싶은 건 f를 취해주게 되면요. fx. 자, fx의 값이 여기는 f의 교집합의 i in i의 a. 얘가 뭐죠? 여기가 좀 잘못 썼네요. 지금 ai. 자, ai가 되는 거고 여기가 이렇게 되겠죠. 되죠? 자, 그런데 지금 xi가 x라고 했으니까 여기 fx가 y가 되겠죠. 여기 이 값이 y가 되더라. 자, 그래서 우리 제일 처음에 여기 우변에서 가져온 이 값에 여기서 임의로 가져온 y가 다시 좌변에 들어가게 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증명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자, 3번 볼게요. 자, 3번. 자, 3번은 자, 3번은 왼쪽에서 원소를 먼저 가지고 올게요. 자, y를 f의 a 하고 마이너스 f의 a 프라임. 자, 이렇게 하면 자, 이건 그냥 차집합의 정의에 의해서 y는 fa에는 들어가고 그리고 y는 fa 프라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그냥 이 상의 정의에 의해서 여기 적당히 x가 a의 존재에서 만족하기를 y는 fx이다. 자, 그리고 y는 f의 a 프라임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 우리가 해주고 싶은 게 뭔지를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는 지금 y가 여기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y는 지금 fx 형태인 거고요. x는 a에 들어가고. 자, 우리는 이 x가 a 프라임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해주면 되겠죠. x가 a 프라임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 자, 만약에 포함이 된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x가 a 프라임 포함된다. 가정할게요. 자, 가정하게 되면 그러면 어때요? f를 취해주게 되면 fx는 여기가 f의 a 프라임에 포함이 될 거고요. 자, 그리고 fx는 y라고 했기 때문에 y. 자, y가 f a 프라임에 포함이 된다. 여기 포함이 되지 않는다라고 했죠? 모순. 되겠죠? 자, 그러므로 무슨 얘기예요? 여기는 지금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니까 그냥 한꺼번에 갈게요. 자, x는 그러면 여기 포함이 되지 않는 거고 여기는 포함이 되니까 x는 a 그리고 차집합. 자, 여기에 포함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마무리. 지금 f를 취해주게 되면 fx는 여기는 f에 대해서 a 차집합 a의 뭐 프라임 이렇게 들어간다 라고 할 수 있겠죠. fx는 y. 자, 여기 y. 자, 이렇게 해서 증명이 됐고요. 자, 이번엔 단사인 경우에 반대쪽이 포함이 된다 라는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단사인 경우에 반대쪽. 자, 그럼 왼쪽에서 먼저 원소를 가지고 올게요. y를 f에 a 차집합 a 프라임 이거를 하자. 자, 그러면 적당히 원소가 존재해서 적당히 x가 a 차집합 프라임의 존재해서 만족하기를 y는 fx. 자, 이런 형태가 될 거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건 일단 x가 a에는 들어가고 그리고 x가 a 프라임에는 포함이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또 여기서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생각해 주게 되면은 지금 fx는 여기는 f의 a에 포함이 된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 이 값은 우리가 y라고 했죠. y. 자, 우리가 하고 싶은 걸 봤더니 우리는 이 y의 값이 오른쪽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fa에 들어가야 되고 f의 a 프라임에 들어가지 않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자, 여기서 지금 이쪽 볼게요. 자, x가 이렇게 프라임에 들어가지 않는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함수값이 fa 프라임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 자, 이렇게 실수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아요. 자, 여기만 조금 주의해 주세요. 얘가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해서 함수값이 들어가지 않는다. 이거는 아니에요. 뭐 쉽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 x가 파란색이니까 파란색으로 적어 볼게요. 지금 파란색. 자, f가 이렇게 x에서 y로 보내지는데 자, 이렇게 있고요. 자, 여기 a 프라임. 자, a 프라임이 이만큼 있고 자, 여기 뭐 두 개의 점을 가지고 있다고 할게요. 여기 1, 여기 2, 그다음에 여기 뭐 AB라고 하면 둘 다 그냥 A로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줄게요. 자, 그럼 어때요? 지금 X가 A 프라임에 들어가지 않는다. 지금 2라는 값을 X로 줄게요. 여기를 X. 자, 그러면 X는 A 프라임에 들어가지 않죠. 그런데 그 FA 프라임 뭐예요? FA 프라임은 A 집합이 될 거고요. 그리고 FX도 그 A에 들어가게 되겠죠. 여기는 이제 그 잘못된 거잖아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일반적으로. 자, 어쨌든 우리가 하고 싶은 건 지금 fx가 지금 FA 프라임에 들어가지 않는 걸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여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일단 잘못된 논리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가볼까요? 우린 얘가 여기 안 들어갔으면 좋겠죠? 자, 귀류법으로 증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fx가 지금 f의 a 프라임 이렇게 가정하자. 자, 가정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지금 또 여기서도 함수값이 여기 들어갔으니까 그러므로 x가 a''에 들어간다? 잘못된 거예요. 그죠? 함수값이 fa'에 들어간다라고 해서 그 x가 a'에 들어가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x가 a'에 들어간다는 잘못된 논리예요. 이 파란색. 자, 그러면
여기 정의를 생각해 보면 이건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 A'에 있는 원소들에 대해서 함수값들을 모아둔 거예요. 되죠? 그러면 지금 여기 들어간다는 건 얘가 A'에 있는 원소에 대해서 함수값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해줄 수 있는 얘기는 지금 적당히 지금 X'이 A'에 존재해서 만족하기를 fx가 여기가 f의 X'. 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단사를 가정하고 가는 거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 f는 단사이므로 x와 x의 프라임이 같아지더라. 자, 그런데 x'은 a'에서 가지고 온 거였죠. 자, 보니까 우리는 x가 a'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는 x가 a'에 들어갔죠. 그래서 모순이에요. 지금 여기 모순 되겠죠? 자, 이건 그래서 뭐냐면 이렇게 가정했기 때문에 모순이 나온 거죠. 그러므로 fx는 여기는 f의 a'에 포함이 되지 않더라. 자, 따라서 지금 fx는 fa에 들어갔고 여기는 들어가지 않으니까 fx의 값은 자, 여기는 fa에는 포함이 되고 그리고 여기에는 포함이 되지 않는다. 자, 이 값이 y였죠. 자, 이렇게 증명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자, 됐고요. 다음 볼게요. 자, 역상에 대한 얘기인데 우리 역상은 보니까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 자, 등호로 연결이 되어 있죠. 우리 앞에서 보면 지금 합집합 여기 그냥 상에 대해서는 합집합만 등호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교집합과 차집합은 지금 한쪽 포함 관계만 되는데 지금 역상의 경우에는 모두 다 합집합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증명도 어렵지가 않아요. 볼게요. 자, 일단 1번. 자, 1번. 일단 이쪽 포함 관계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자, x. 자, x를 f 인버스의 합집합의 i in i의 bi. 자, 이렇게 하면 자, 역상의 정의에 의해서 역상의 정의는 뭐였었냐면 함수값을 보냈을 때 여기 들어가는 거였죠. 자, 그러니까 fx. 자, 이 값이 얘는 합집합 i in i의 bi. 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합집합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적당히 어딘가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자, i0. 자, i0가 존재해서 만족하기를. 자, fx의 값이 여기는 bi0. 자,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러면 함수값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역상의 정의. x는 이 집합의 역상에 포함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x는 f 인버스의 bi0. 자,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오른쪽 집합이니까 자, 비교해 줄게요. 합집합 f의 bi. 자, i 전체 i에 대해서. 자,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이 중에 하나니까 포함 관계가 이렇게 되겠죠. 자, 됐고요. 자, 반대쪽 포함 관계. 자, 반대쪽 포함 관계에는 자, x를 합집합 i in i f 인버스의 bi. 자, 이렇게 가지고 오면 그러면 자, 여기는 지금 적당히 어딘가에 들어가겠죠. 합집합의 정의. 자, i0가 존재해서 만족하기를 지금 x의 값은 f 인버스의 bi 0. 자, 이렇게 될 거고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는 역상의 정의에 의해서 함수값이 b i0에 포함이 될 거고요. 자,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지금 왼쪽 집합이 포함이 되는 거니까 관계를 보면 합집합 i in i의 bi. 자, 해주면 bi0는 이 중에 하나고 합집합이니까 이렇게 포함이 되겠죠. 자, 그래서 제일 앞과 뒤 지금 함수값이 보니까 이 집합에 포함이 됐잖아요. 자, 그러므로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지금 x의 값이 f의 인버스의 이 집합 합집합 i in i의 bi. 자,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됐고요. 자, 2번 볼게요. 자, 2번, 3번은 동치로 그냥 한 번에 증명이 되는 거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왼쪽에서 원소를 가지고 올게요. 그러면 x를 f 인버스의 교집합의 i in i의 bi.
자,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여기는 그냥 역상의 정의에 의해서 여기는 함수값. 자, 함수값이 교집합의 i in i의 bi. 자, 여기에 들어간다라고 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교집합의 정의에 의해서 모든 i에 대해서 포함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임의의 i에 대해서 지금 fx는 자, 여기는 bi. 자, 이렇게 포함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지금 이 x는 다 bi의 인버스에 포함이 되겠죠. 자, 그러면 임의의 i. 자, i에 대해서 지금 x의 값은 f 인버스의 bi. 자, 이렇게 포함이 될 거고요. 자, 그러면 지금 교집합의 정의에 의해서 x는 교집합 i in i f의 인버스의 bi. 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되죠? 자, 됐고요. 그럼 이제 거꾸로 가볼게요. 지금 이제 한쪽 포함관계는 증명이 된 거고, 여기서 가지고 왔다는 얘기는 교집합의 정의에 의해서 모든 i에 대해서 이 값이 여기 들어간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그럼 역상의 정의에 의해서 이 x가 여기 들어간다는 건 함수값이 bi에 들어간다 라고 할 수 있겠죠.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또 교집합의 정의에 의해서 모든 i가 지금 이런 걸 가지고 있으니까 이 값은 교집합에 들어간다 라고 할 수 있고요. 자, 그럼 또 역상의 정의에 의해서 함수값이 들어가면 x는 역상에 포함이 된다. 자, 이렇게 해서 필충으로 증명을 해줄 수가 있고요. 자, 3번 증명해 보도록 할게요. 3번. 자, 3번은 x, f 인버스의 지금 b에서 b 프라임. 자,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역상의 정의에 의해서 함수값은 b에서 빼준, 자, 이 집합에 들어간다라고 할 수 있고, 차집합의 정의에 의해서, 자, 여기는 그 fx가 b에는 들어가고, 그리고 함수값이 b'에는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역상의 정의에 의해서 x는 f 인버스의 b에 포함이 된다. 자, 그리고 그 x의 값은 여기는 지금 함수값이 들어가야 지금 역상이 들어가는 건데 안 들어가면 역상이 들어가지 않겠죠. b'. 자, 여기 들어가지 않는다. 이건 역상의 정의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면 그냥 이쪽으로 바로 갈게요. 자, 여기 x의 값은 지금 이쪽엔 들어가고 안 들어가니까 이 값은 f의 인버스에 b에는 들어가고 차집합 f의 인버스에 b'. 자, 이쪽에 포함이 된다. 자, 그럼 이제 한쪽 포함한 게 된 거고 거꾸로 가볼게요. 자, 여기 들어가면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거죠. 차집합의 정의 됐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역상의 정의 때문에 f를 취해준 게 b에 들어간다. 취해준 게 b'에 들어가지 않는다. 자, 역상의 정의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고요. 자, 이건 차집합의 정의 때문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면은 여기에 들어간다라고 할 수 있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역상의 정의에 의해서 x는 여기 역상에 포함이 된다.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증명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자, 됐고요. 자, 그러면 잠시만요. 네, 여기까지 하고 칠판 한번 정리하고 다시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정리 1.6, 2, 3번에서 등호가 성립하지 않는 예를 구하시오라고 했는데 아까 2, 3번이 이거였죠. 지금 그 상위대에서는 단사면은 등호가 성립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가 성립하지 않는 예를 구하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단사일 때 성립하는 거니까 단사가 아닌 경우에서 반례를 찾아볼 수 있겠네요. 자, 2번부터 생각을 해볼게요. 사실 뭐 2번, 3번 같은 예제로 생각해 줄 수 있는데 자, 2번. 자, 여기 교집합이니까 그냥 임의의 교집합 말고 2개짜리 교집합을 해볼게요. 2개짜리. 자, 2개짜리 교집합을 생각을 해줄 건데 그러면 F의 지금 A1 교집합 A2. 자, 이렇게 생각을 해줄 거고요. 오른쪽은 F의 A1 그리고 교집합의 F의 A2. 자, 이런 걸 생각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F를 여기 X에서 Y로 보내주는데 지금 이만큼, 자, 이만큼이 있고요. 자, 여기 뭐 적당히 1, 자, 여기 2 이렇게 있고 여기 적당히 A. 뭐 B는 사실 뭐 필요하진 않지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 단사가 아닌 경우로 생각을 해줄 거니까 지금 이렇게 보내주는 함수를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단사 아니죠. 자, 그리고 이 집합을 A1, 그러니까 A1은 그냥 1, 그리고 A2는 2.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간단하게 어떻게 되나요? 지금 두 개 교집합을 해주면 여기는 지금 공집합이 될 거고요. 자, 여기는 공집합이 될 거고, 자, 공집합에 대한 상은 어차피 뭐 아무것도 없죠. 공집합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상으로 보내요. 자, 1에 대해서 상으로 보내주게 되면 A만 가지고 있는 집합이 될 거고요. 그리고 2도 보내주게 되면 A만 가지고 있는 집합이 되겠죠. 자, 그래서 교집합을 해주게 되면은 여기는 정확하게 A만 가지고 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보다 두 개가 이제 같지 않다. 등호가 성립하지 않겠죠. 자, 그 다음에 뭐 똑같은 건데 사실 그냥 이걸 가지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여기서 A를 그냥 1, 그리고 A 프라임. 자, A 프라임을 우리는 여기서 2. 자, 이렇게 생각을 해줄게요. 이렇게. 자, 그럼 우리 차집합에 대해서 생각을 해줄 건데, 자, 여기서 F에 어때요? 여기서 A 차집합 A 프라임. 자, 여기를 생각해 볼 거고, 그리고 F에 A에서 지금 차집합 F의 A 프라임. 자, 여기를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A에서 A 프라임을 빼주면, 여기서 빼주면 그대로 1이 나오겠죠. 그대로 1. 자, 여기는 그냥 1. 여기는 1이라는 집합이 될 거고, 함수를 보내주게 되면 A. 자, 여기는 A가 될 거고요. 자, 그리고 지금 FA는 뭐가 되나요? FA. 자, 이 A를 보내주게 되면 A 한 점 집합, 그리고 A 프라임. 자, 여기도 보내주면 한 점 집합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는 지금 A 프라임, 아니죠. A에서 A를 빼주니까 전체적으로 공집합이 된다. 자, 여기까지 하고 칠판 정리 한번 하고 다시 시작할게요. 자, 정리 1.7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가 X에서 Y로 가는 함수이고, X의 부분집합, Y의 부분집합을 각각 A, B라고 할 때, 지금 상을 보내고 역상을 취해주면 A보다 커진다. 그리고 역상을 다시 상으로 보내주면 B가 더 커진다. 자, 이렇게 되는 거고, 단사함수일 경우에 등호가 성립하고요. 그리고 전사함수일 경우에 등호가 성립한다. 라는 사실을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자, 1번. 자, 일단 포함 관계니까 이제 왼쪽에서 원소를 가지고 올게요. 자, A를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지고 오게 되면, 자, F를 취해주게 되면 어때요? F의 A는, 얘는 F의 A. 자, 여기에 포함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역상의 정의에 의해서, 자, 역상의 정의, 함수값이 이 집합, 이거 그냥 통째로 하나로 볼게요. 함수값이 이 집합에 들어간다. 그러면 이 A라는 값이 이 집합의 역상에 포함이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러면 A는 F의 인버스의 F의 A. 자,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정의역에 임의 원소를 가지고 왔더니 그 원소가 오른쪽 집합에 들어갔죠. 자, 이렇게 해서 증명이 됐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단사인 경우를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단사가 되는 경우에 오른쪽에서 가져온 원소가 왼쪽에 들어간다. 자, 이렇게 증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지금 X를 가지고 올게요. X를 F의 인버스의 F의 지금 A. 자, 여기에서 이렇게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역상의 정의에 의해서 함수값이 F의 A. 자, 여기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되겠죠. 자, 우리 아까 증명에서도 봤듯이 함수값이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해서 X가 A에 들어간다라고 바로 얘기를 해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해줄 수 있는 얘기가 뭐였었냐면 상의 정의에 의해서 상의 정의. 여기에 있는 원소들의 그 상들, 함수값들을 다 모아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적당히 지금 A라는 원소가 지금 존재해서 만족하기를 지금 fx의 값은 이 값은 f의 A 값이 되더라.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단사라는 지금 가정을 사용해주고 있는 중이니까 자, F는 단사이므로 자, X와 A가 같아진다. 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증명이 마무리가 됐죠. 우리는 지금 A가 A에 들어간다라고 했으니까 여기 A에. 자, 오른쪽에서 이미 연소를 가지고 왔더니 그 X값이 다시 A에 들어가더라. 자, 이때는 이제 단사 조건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고요. 자, 2번 보도록 할게요. 2번. 자, 2번은 왼쪽에서 원소를 가지고 올게요. 자, Y를 F 인버스의 B. 자, 이렇게 둘게요. 이거를 하자. 자, 그러면 이렇게 가지고 오면은 어때요? 지금 밑으로 쓰는 게 낫겠네요. 자, 이거는
이렇게 되면 적당히 지금 여기 원소가 존재해서 상이 되겠죠. 자, 이렇게 f의 인버스의 b 존재해서 만족하기를 자, y는 fx가 되더라. 자,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 역상의 정의에 의해서 여기서 알 수 있는 내용은 지금 fx 이 값이 b에 들어가더라. 자, 이런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fx는 y라고 했으니까 자, y. 자, 이렇게 해서 증명이 마무리가 됐죠. 자, 왼쪽 집합에서 y를 가지고 왔더니 오른쪽 b라는 집합에 포함이 된 거죠. 자, 이렇게 된 거고. 자, 이번에는 이제 전사라는 가정하에 자, 전사라는 가정하에 반대쪽 포함 관계를 증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일단 b를 가지고 올게요. b. 이거를 하자. 자, 그런데 전사니까 지금 여기 x가 있고 y가 있고 지금 여기서 b를 가지고 왔는데 전사니까 뭔가의 상이 되겠죠. 그죠? 전사니까. 자, 그럼 정의역에 적당히 x라는 원소가 존재해서 자, f는 전사이므로 자, 전사이므로 적당히 x라는 원소가 정의역에 존재해서 만족하기를 그 fx의 값이 b가 된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역상을 다시 상으로 보내주는 거잖아요. 자, 보니까 b는 b에 들어가죠. 자, b는 b에 들어간다라고 했고 함수값이 들어가니까 역상의 정의에 의해서 여기는 지금 x라는 값이 f의 인버스에 b에 포함이 된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함수를 취해주게 되면은 fx, 자, 이 값은 f의 인버스의 b, 자,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런데 fx는 b라고 했죠? b. 자, 이렇게 해서 지금 b, 오른쪽에서 이미 원소 b를 가지고 갔더니 그 원소가 왼쪽에 들어가더라. 자, 이거는 이제 전사라는 그 가정하에 성립하는 내용이었고요. 자, 다음 볼게요. 자, 정리 1.7에서 등호가 성립하지 않는 예를 구하시오. 자, 정리 1.7은 방금 봤었던 이 내용이었고요. 자, 등호가 성립하지 않는 예를 구하라고 했어요. 자, 봤더니 단사함수면 등호가 성립하고 전사함수면 등호가 성립하는 거니까 이 조건이 빠지는 경우에 등호가 성립하지 않는 예가 존재하겠죠. 자, 그러면 1번부터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를 여기서 x에서 y로 보내주는데, 자, 단사가 아닌 경우니까, 자, 단사가 아닌 경우, 자, 여기서 지금 적당히 1, 그리고 2, 이렇게 하고, 여기 적당히 a 하면은 단사 아닌 거, 쉽게 그냥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a라는 집합을, 자, 여기를 그냥 a라고 할게요. a. 자, a는 그냥 1. 자, 이렇게 하고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fa는 이렇게 되면 fa는 어때요? 자, a에 있는 원소에 대해서 함수값들을 다 모아두는 거니까 그냥 이거는 a 한 점만 가지고 있는 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얘를 다시 역상을 취해주게 되면은 역상 f의 a. 자, 이렇게 계산해주게 되면요. 자, 역상이라는 거는 지금 a, 여기가 fa에 대해서 역상이니까 함수값을 보냈을 때 여기로 들어가는 정의역의 원소들을 다 모아두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는 지금 1, 2가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 두 개 값은 달라진다라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었고요. 자, 이번에는 전사가 빠지는 경우에 대해서 전사가 성립하지 않는 그러한 곳에서 얘를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2번. 자, 2번은 f를 x에서 y. 자, 하는데 여기서 뭐 적당히 여기는 1, 여기는 a, 여기는 b. 자, 그러면 이렇게 주도록 할게요. 뭐 적당히 하나 더 줘볼까요? c. 자, 그러면 지금 b는 여기서 a, b 주도록 할게요. a, b. 자,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역상을 취했다가 다시 상을 취해주는 거니까 f 인버스 b부터 생각을 해주면요. 자, b. 여기가 지금 b인 상태잖아요. b. 이만큼 b. 그러면 정의역에 적당한 원소를 보냈을 때 여기 들어가는 그런 원소들을 다 모아두는 거예요. 근데 1밖에 없죠. 어차피 b 들어가죠. 자, 그래서 여기는 지금 1. 자, 1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 값을 상으로 보내주게 되면 f 인버스의 b. 자, 여기 어차피 1밖에 없으니까 상으로 보내주면 a밖에 안 나오겠네요. a.
자, 그러면 지금 여기는 A, B고 이렇게 나왔으니까 두 개는 달라진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기본적인 그 함수의 성질을 살펴봤고요. 여기는 뭐 함수라기보다 그 집합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여기 집합이 나왔는데 그 가부번 집합 이런 거 얘기할 때 함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먼저 함수가 나오게 된 거였고요. 자, 일단 기본적인 정의부터 보도록 할게요. 유한집합. 자, 유한집합은 공집합이거나 또는 적당한 자연수 n이 존재해서 1부터 n까지 여기와 전단사 함수가 존재하는 집합을 우리가 유한집합이라고 정의를 해주게 되는 거예요. 되죠? 뭐 여기랑 그 전단사 함수가 존재한다는 건 그냥 원소의 개수가 n개라는 얘기죠. 자,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 자, 무한집합은 뭐냐면 유한이 아닌 집합을 무한집합이라고 정의를 해줄 거예요. 되죠? 자, 이렇게 된 거고요. 자, 그 다음 자, 가부번 집합은 자연수와 전단사 함수가 존재하는 집합을 우리는 가부번 집합이라고 불러줄 거예요. 여기 보면 countable infinity set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 이제 뭐 나중에 곧 나오게 되는데 이제 가산 무한 집합을 의미하는 거예요. 가산 무한 집합. 자, 그 다음 정의를 보도록 할게요. 자, 가산 집합은 유한 집합 또는 가부번 집합. 자, 가부번 집합 정의 뭐 조금 생소할 수도 있었는데, 자, 이러한 집합을 가부번 집합이라고 하는 거고요. 자, 일단 이제 가산 집합까지 정의를 했고, 자, 그 다음에 비가산 집합. 자, 가산이 아닌 집합을 우리는 비가산 집합이라고 정의를 해주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내용을 잠깐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여기 보면 유한, 무한, 가부번이 있잖아요. 일단 크게 유한이 있고요. 그리고 무한. 자, 일단은 그냥 크게 두 개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가부번은 지금 자연수와 전단사 함수가 존재하는 거니까 유한집합은 아니겠죠. 그래서 무한집합이 되는 거예요. 여기 가부번. 자, 가부번 집합이 있고요. 자, 무한의 가부번 집합이 있는 상태고, 자, 다음 봤더니 가산 집합은 뭐냐면 유한이랑 가부번 집합. 자, 유한과 가부번. 여기를 이제 합쳐서, 자, 유한, 그리고 가부번. 여기 두 개를 합쳐서 우리는 여기를 가산 집합이라고 할 거예요. 가산 집합. 되죠? 가산 집합. 자, 이렇게 얘기를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봤던 게 가산이 아닌 집합을 비가산 집합이라고 해준 거예요. 자, 가산이 아니니까 얘네들이 아니죠. 그럼 얘네들이 아니라는 건 유한도 아니니까 무한집합이란 얘기죠. 자, 그래서 가산집합이 아닌 거는 무한집합. 여기에 이제 속하는 거고, 여기를 비가산집합.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되죠? 자,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유한집합은 뭐 공집합이랑 뭐 1, 2, 뭐 4, 5, 6, 뭐 이런 것들이 유한집합이 되는 거고요. 자, 가부번 집합은 정의가 아까 자연수와 전단사 함수가 존재하는 집합이라고 했죠. 자, 여기는 자연수 집합이 있고요. 대표적으로. 그 다음에 뭐 정수, 그 다음에 뭐 유리수, 자, 그 다음에 자연수 곱하기 자연수 등등등. 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비가산 집합은 뭐 무리수, 그 다음에 실수, 자, 그 다음에 복소수, 뭐 0,1, 개구간, 자, 등등등 여러 가지 집합이 있어요. 자, 우리가 이 중에 그 웬만한 것들은 다 오늘 해결을 해 볼 거고요. 지금 여기까지, 그리고 사실 이걸 직접적으로 하진 않겠지만 이거보다 조금 더 일반적인 상태에서 여기가 이제 가부번 집합이 된다까지 설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 있는 내용들도 다 설명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뒤에 예제 나오고요. 자,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예제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제 보기 전에 정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 1.8은 가산집합의 부분집합은 가산집합이다. 자, 가산집합은 어때요? 가산집합은 유한이거나 가부번인 집합을 우리가 가산집합이라고 한 거예요. 되죠? 자, 그러면 일단 가산집합이 유한집합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유한집합의 부분집합은 유한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물론 디테일하게 증명할 수 있겠지만 뭐 굳이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가산집합이 가부번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가부번. 자, 가부번이라는 얘기는 자연수와 전단사가 존재하는 거니까 그냥 순서대로 첫 번째 원소, 두 번째 원소, 세 번째 원소 다 나열을 해줄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만약에 그 A라는 집합이 가부번 집합이면 A1, 그리고 A2, A3, A4, A5.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설정이 가능할 텐데, 자, 여기 부분집합이면 둘 중에 하나겠죠. 부분집합이면 유한이거나 아니거나. 자, 만약에 유한이면 어때요? 유한이면 그냥 유한이니까 가산집합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무한집합을 생각해준다면, 무한인 부분집합을 생각해준다면,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뭐 이렇게, 그리고 뒤에서 이제 계속 무한이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도 가부번 집합이 될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1을 여기에 대응시켜주고 2를 여기에 대응시켜주고 3을 여기에 대응시켜주고 이렇게 가면은 자연수와 전단사 함수가 이제 존재하는 거니까 이렇게 가부번 집합의 무한 부분 집합은 가부번이 될 수밖에 없다. 뭐 간단하게 설명이 가능하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가산 집합의 부분 집합은 가산 집합이다 라는 기본적인 내용이 있었고요. 다음 볼게요. 자, 임의의 무한 집합은 가산 무한 집합을 부분 집합으로 갖는다. 자, 가산 무한 부분 집합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가산 무한 집합은 가부번 집합이랑 정확하게 같은 말이에요. 가부번. 자, 가부번. 자, 이 가부번이라는 말은 가산 무한.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자, 그래서 임의의 무한 집합은 가산 무한 집합, 가부번 집합을 부분 집합으로 갖는다 라는 내용인데, 자, 여기도 뭐 간단하게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2번은 자, x가 무한이에요. 자, 간단하게 보도록 할게요. 자, 무한이니까 적당히 원소가 하나는 있겠죠. 적어도. 자, 그럼 뭐 적당히 자, 이렇게 되면 적당히 A1이라는 원소가 존재하고요. 자,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보도록 할게요. x에서 A1을 빼주면 어때요? 여기서 A1을 빼주게 되면 어쨌든 여기는 무한 집합이니까 원소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는 A2라는 원소가 존재하고요. 자, 그 다음에 X에서 지금 A1하고 A2를 다 빼줄 거예요. 자, 다 빼주게 되면 여기 무한 집합이니까 유한 집합을 빼줘도 여전히 무한이 되겠죠. 만약에 유한이라고 하면 X가 유한이 돼서 모순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적당히 여기는 A3라는 원소가 존재하는 거고요. 반복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A1, A2, A3, A4 자, 이런 식으로 계속 뽑아주게 되면은 그러면 A1, A2 그냥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여기는 X의 부분 집합이 되고 여기는 실제로 가부번 집합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가부번 집합을 항상 부분 집합으로 갖는다. 자, 간단한 내용이었고 다음 볼게요. 자, 가산 집합의 가산 합집합은 가산 집합이다. 뭐 내용을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거 디테일하게 다 증명하진 않을 거고 그냥 대략적인 흐름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자, 가산 집합의 가산 합집합. 그러면 가산 집합은 유한이거나 가부번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는 가부번인 경우만 생각을 해볼게요. 유한인 경우는 뭐 그냥 그 부분 집합으로 생각해 줄 수 있는 거니까. 자, 이렇게 볼게요. A1, A2, 점점점. 자, 여기를 가부번 집합이라고 할게요. 자, 가부번 집합.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여기서 A, N,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자, 가부번 집합의 가산 집합을 가산 합집합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지금 어떻게 표현이 가능하냐면요. 여기는 A1 합집합 A2 합집합 이거 포함한 게 아니에요. 합집합 A3 자, 이렇게 합집합을 해줄 수가 있겠죠. 합집합 자, 여기 합집합 이렇게 해줄 수가 있을 텐데 자, A1이라는 집합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를 A11 A12 A13 자, 그리고 A2에 있는 원소를 A21 A22 A23 자, 그리고 여기 서로소인 합집합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A31 A32 A33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자연수에서 이쪽으로 함수를 이제 정의를 해주는데 어떻게 정의를 해줄 거냐면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1을 이쪽에 대응시켜주고 2, 3, 4, 5, 6 이렇게 쭉 대각선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자, 얘를 지금 이렇게 대응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되죠? 자, 여기를 지금 1을 이쪽으로 여기 F에 1 여기를 F에 2 여기를 F에 3 쭉 따라서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자, 이렇게 만들어주면 이건 자연스럽게 전단사가 된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자연수와 이 집합은 전단사 함수가 존재한 거니까 그러므로 합집합 AN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자, 여기는 이거는 가부번 집합이 된다. 되겠죠?
자, 사실 이게 그 3번 전체에 대한 증명은 아니에요. 전체에 대한 증명은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 가산합집합이 가산집합이 되는 걸 보고 싶었던 거고, 자, 그런데 가부번이고 그리고 심지어 그 서로소가 되는 거면 굉장히 큰 상황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상황인데 이쪽 집합이 가부번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부분집합으로 생각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냥 가산집합의 가산합집합은. 그럼 지금 여기 가부번이니까 여기 부분집합도 가산집합이다. 대략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기본적인 정리를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 예제 2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잠깐 소개했었던 자연수, 정수, 유리수가 가부번 집합인 걸 보일 거고요. 그 다음에 무리수, 실수가 비가산 집합이다. 자, 라는 사실을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자연수는 너무 당연하죠. 자, f가 지금 자연수로 보내지는 함수를, 자, 그냥 여기는 x를 그냥 뭐 n, 자, n을 n으로 정의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당연히 전단사. 자, 그러므로 n은 가부번 집합. 자, 가부번의 정의가 뭐였었냐면 자연수에서 그 집합으로 가는 전단사 함수가 존재하면 되는 거였었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뭐 여긴 자연스럽게 됐고요. 자, 정수를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정수. 자, 정수는 자연수에서 정수. 자, 여기는 1, 2, 3, 4, 5, 6, 7. 자, 이렇게 쭉 내려오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 다 쓸 수는 없겠죠. 지금 뭐 여기 0, 1,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자,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는데, 여기는 일단, 1은 0으로 보내주고요. 1은 0으로 보내주고, 그 다음에 2는 1로 보내주고요. 2는 1로.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1로. 그리고 여기는 2로. 여기는 마이너스 2로. 그럼 여기는 3으로. 여기는 마이너스 3으로. 자, 이렇게 보내줄 수 있겠죠? 자, 이건 그냥 이렇게 그냥 봐도 당연히 전단사 함수가 되는 거잖아요. 자, 여기는 전단사. 자, 그러므로 정수는 가부번 집합이다. 자, 이걸 만약에 디테일하게 증명을 해주고 싶다. 뭐 아까 경우도 우리가 그냥 대략 보고 넘어간 거지만 이거 디테일하게 증명을 해주고 싶다.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정의를 해줄 수가 있겠죠. 자, fn을, 자, 여기는 경우를 나눠서 지금 n이 1인 경우에는 그냥 0으로, 지금 1은 그냥 0으로 보내준 거고요. 그 다음에 2는 어때요? 1로 갔고 4는 2로, 6은 3으로 보내줬죠. 그럼 짝수인 경우에는 그냥 나누기 2로 보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n이 지금 2m 형태. 자, 이렇게 되면은 여기는 m으로 보내줄 거고요. 절반. 자, 그 다음에 n이 자 2m 플러스 1. 자, 홀수일 때는 어떻게 되는지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홀수. 자, 홀수 형태가 되면 지금 3. 자, 3인 경우는 어때요? 1 빼고 나누기 2 해준 게 1이 되고 거기에 음수 붙인 거. 자, 그 다음에 5는 1 빼고 5는 1 빼고 나누기 2 해주면 2가 되고 거기에 마이너스를 붙인 거죠. 그럼 여기서 지금 1 빼고 2를 나눠주면 m이 될 거고 거기에 마이너스를 붙여주니까 마이너스 m이 되겠죠. 자, 그러면 뭐 이 함수를 가지고서 전단사 함수이다 라는 걸 증명을 해주면 되겠죠. 자, 뭐 거기까지는 안 하고 자, 이제 직접 해보는 걸로 할게요. 자,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유리수가 가부번 집합인 걸 보일 건데, 자, 이거는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자, 유리수의 마이너스, 그리고 여기는 0, 그리고 합집합 플러스. 자, 그냥 뭐 정확하게 적지 않아도 되겠죠. 이건 양의 유리수만 모아둔 거고, 이건 음의 무리수만 모아둔 집합이에요. 되죠? 자, 그렇게 생각해 줄게요. 자, 그러면 우리 아까 정리 중에 뭐가 있었냐면요. 가산합집합의 가산합집합은 가산집합이다. 자, 그럼 여기 합집합이니까 이건 유한집합이니까 가산집합이 되겠죠. 여기. 자, 그러면 지금 Q의 플러스와 Q의 마이너스가 가산이면 가산합집합이니까 가산집합이라고 결론을 낼 수가 있겠네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건 Q의 마이너스 플러스가 가산이라는 것만 얘기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G라는 함수를 Q의 플러스에서 여기서 Q의 마이너스. 자, 이거를 생각해 주는데 여기 그냥 X를
마이너스 x를 주면 여기는 전단사 함수가 되겠죠. 전단사. 자, 그러므로 Q의 플러스가 가산집합 보이면 충분하다. 자, 실제로는 가부번을 보일 거예요. 가부번. 자, 가부번 집합을 보여주게 되면 그 가부번 집합이라는 건 뭔가요? 자연수에서 유리수의 플러스로 보내주는 전단사 함수가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Q에서 또 이쪽으로 가는 플러스에서 이쪽으로 가는 전단사가 있으니까 결국에 합성해주면 자연수에서 이쪽으로 그 Q의 마이너스로 보내주는 전단사가 돼서 Q의 마이너스가 그 가부번이다라고 결론 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Q의 플러스가 가산인 것만 보여주면 충분한 거예요. 되죠?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F가 있고 지금 자연수에서 Q의 플러스는 아니고 뭐라고 할까요? 그냥 뭐 Q의 프라임이라고 할게요. 자, 그냥 Q의 프라임은 제가 그냥 정의를 할 거예요. 지금부터. 자, 어떻게 정의를 해줄 거냐면, 자, Q의 프라임은 자, 1분의 1, 2분의 1. 다시 할게요. 뭐 이렇게 해도 상관없는데 1분의 1로 통일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분의 1, 1분의 2, 1분의 3, 1분의 4. 그리고 2분의 1, 2분의 2, 2분의 3, 2분의 4, 그리고 3분의 1, 3분의 2, 3분의 3, 3분의 4. 자,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생각을 해주게 되면은, 자, 여기는 일단 유리수와 비교를 했을 때 어떻게 되나요? 유리수. 자, 이 집합. 자, 이 집합. 자, 이 집합 생각해주면 이쪽이 더 커지겠죠. 자, 우리 Q'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Q'은 뭐냐면은 1분의 1로 시작하는 그 자연수 이런 형태를 다 2분의 1로 시작하는 그 자연수 전체, 3분의 자연수 전체. 자, 이렇게 생각을 해줄 거예요. 근데 실제로 보면 여기 1분의 1은 2분의 1이랑 같고 3분의 3이랑 같고 4분의 3이랑 다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Q'이라고 굳이 써준 이유는 뭐냐면은 다 다른 원소로 생각을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되죠?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Q'이라는 집합을. 사실 뭐 1분의 2도 2분의 4랑 같은 값이잖아요. 근데 그냥 다른 값으로 생각해주고 그냥 이런 집합을 생각을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죄송합니다. Q 플러스. 자, Q 플러스는 어때요? 양의 유리수니까 유리수 정의는 A분의 B 형태잖아요. 그러면 이제 양의 유리수니까 자연수분의 자연수가 되겠죠. 자, 그래서 임의 원소는 여기 다 들어가는 거니까 부분 집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린 이 집합이 가부번 집합인 걸 보이면은 여기가 부분 집합이니까 뭐 가산 집합의 부분 집합은 가산 집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뭐 이거는 아까랑 똑같이 가면 되겠죠. 자, 여기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여덟, 아홉, 열 번째. 자, 이렇게 가면 되겠죠. 자, 이렇게 생각을 해주게 되면 여기는 이제 그 전단사. 자, 그러므로 Q 프라임은 가부번. 자, 그러므로 가산이 되고 거기에 부분 집합인 Q의 플러스는 가산 집합이 된다. 자, 가산 집합인데 이건 그냥 무한 집합인 거 알 수 있으니까 가부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1번 예제까지 풀어봤고요. 자, 이제 2번을 보도록 할게요. 2번. 자, 2번은 무리수 실수가 비가산 집합인 걸 보일 건데, 자, 2번. 자, 약간 생뚱맞겠지만 우리는 그 0,1 그 개구간을 생각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0,1 여기가 비가산 보이자. 자, 여기부터 얘기를 하고 이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두 가지 집합이 비가산 집합이라는 얘기를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0,1 개구간에 있는 임의 원소는 항상 무한 집합, 무한 소수로 표현이 가능하겠죠. 유일하게. 자, 예를 들어 지금 0.407이에요. 그럼 이거는 지금 0.4069999 자, 이렇게 표현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이거 자체가 원래 무한소수였으면 그냥 무한소수로 나타낼 수가 있는 거고요. 만약에 유한소수였으면 하나 적게 하고 9999 해주면은 정확하게 같은 그 원소가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임의의 원소는 무한소수로 표현이 유일하게 가능한 거예요. 사실 뭐 유일성까지 얘기해 주려면 좀 더 엄밀하게 해야겠지만, 자, 그 부분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자, 이러한 상태에서 우리는 이 집합이 비가산 집합인 걸 보일 거예요. 자, 그런데 귀류법으로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귀류. 자, 가산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자, 0,1이 가산 집합이라고 가정하자. 자, 가정을 해주게 되면 여기는 그 첫 번째 연소, 두 번째 연소, 세 번째 연소 점점점 늘어서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지금 0,1은 자, 여기는 지금 이렇게 표현이 가능할 거예요. 0. 첫 번째 연소가 A11, A12, A13, 점점점. 자, 두 번째 연소가 0.A21, A22, A23, 점점점. 자, 그리고 0.A31, A32, A의 33. 자, 이렇게 표현이 가능할 거예요. 되죠? 가산이라고 가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죠. 자, 당연히 유한집합은 아니고요. 자, 그래서 가부번 집합으로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거고.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여기와 다른, 자, 여기와 다른 B1, 그리고 여기와 다른 B2, 그리고 여기와 다른 B3. 자, 이런 그 숫자들을 생각을 해볼 거예요. 어차피 얘네들은 그 소수로 나타낸 거니까 뭐 0부터 9까지 그 중에 하나가 되는 거니까 3이었으면 얘를 5로, 뭐 얘가 7이었으면 얘를 4로. 그러니까 적당히 어쨌든 0부터 9까지 어떤 숫자가 있을 거고 그거와 다른 값으로서 설정을 해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설정을 해주게 되면 뭐 디테일하게 다 적진 않을게요. 그러면 이제 0.B1, B2. 자, 여기서 x를 let 0.B1, B2, B3, 땡땡땡. 자, 이런 숫자를 생각해 주게 되면 얘는 당연히 0보다는 크고 그리고 지금 뭐가 되나요? 0보다는 크고 그리고 1보다는 작은 숫자가 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거를 그냥 0,1 폐구간으로 해줄까요? 폐구간? 혹시나 이게 또 그 9999나 아니면 0000이 되면은 0이나 1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뭐 그게 아니라는 설명까지 해주려면 좀 귀찮으니까 여기를 그냥 0,1 폐구간으로 바꿔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폐구간. 자, 폐구간으로 생각해주면 어쨌든 저 x의 값은 여기에 들어간다라고 할 수 있겠죠. x는 0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거나 같으니까 들어가는 거고. 자, 그런데 이 원소는 여기는 들어가지 않겠죠. 왜냐면 지금 여기와 첫 번째를 비교해주면 B1이 다르니까 이건 다른 값이고, 자, 여기와 비교해주면 두 번째가 다르니까 다른 값이고, 다르겠죠. 자, 그래서 쭉 들어가서 적당히 어떤 원소랑 같다라고 해주면은 말이 안 되죠. 얘가 만약에 n번째 원소였다면 여기 n번째랑 여기 bm이 달라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x는 여기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 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똑같은 x라는 값이 들어가는데 들어가지 않는다. 같은 집합에 그럴 수가 없죠. 그래서 모순. 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원래 해주고 싶었던 얘기는 실수가 비가산 집합인 걸 얘기를 해주고 싶었던 거잖아요. 자, 여기서 0,1. 자, 여기는 자, 이거니까 여기가 만약에 가산 집합이면 여기는 가산이 되겠죠. 가산의 부분 집합은 가산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모순이죠? 우리 지금 비가산 보였잖아요. 자, 그래서 R은 비가산. 자,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또 실수, 그리고 합집합, 아니죠. 실수는 유리수와 합집합, 무리수로 볼 수가 있는데, 자, 일단 여기가 가산인 걸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가 비가산인 걸 지금 증명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는 비가산이 될 수밖에 없겠죠. 만약에 가산이라고 가정해주면 가산의 합집합이니까 전체가 가산이 나와서 모순이 되겠죠. 자, 그러므로 무리수는 여기는 비가산이 되더라. 자,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실수보다 아까 뭐 복소수가 더 크니까 비가산을 부분 집합으로 가지려면 복소수도 비가산 집합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여기까지 됐고요. 자, 다음 예제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1번은 AB가 가부번 집합이면 곱집합도 역시 가부번 집합이다. 자, 이거는 우리 지금까지 많이 했던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냥 간단하게 해보도록 할게요. 자, A 집합을 우리는 지금 여기를 let A1, A2, 그냥 점점점 이렇게 둘게요. 그 다음에 B. 자, B 집합을 B1, B2 이렇게 생각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럼 프로덕트를 해주면 어떻게 되나요? 지금 이렇게 된 거니까 A 곱하기 B라는 집합은 자, 이건 지금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순서쌍이 될 텐데 여기 A1, B1 그리고 A2, 다시 할게요. A1으로 시작하는 거 다 써볼게요. B2 그 다음에 A1, B3 점점점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A2로 시작하는 거 전부 다 써보면 자, 이렇게 되겠죠. A2, B2 그리고 A2, B3 자, 이렇게 될 거고요. 자, 그리고 A3로 시작하는 거 다 써보면 자, A3, B2 그리고 A3, B3 자, 이렇게 되겠죠. 되죠?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가 가부번 집합인 걸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니까 자연수와 전단사함수를 주면 될 텐데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자, 얘는 지금 이렇게 주면 되겠죠. 이렇게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 집합은 가부번 집합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1번은 2번과 비교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고 싶어서 가지고 왔던 문제고요. 자, 아까 보면 가산집합의 가산합집합은 가산집합이라고 했는데 가산집합을 가산적을 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일단 여기 두 개짜리 가부번을 두 번 적을 해주면 여기는 가부번이 됐는데 그럼 여기 지금 자연수는 가부번인데 가부번을 한 개, 두 개, 세 개 해서 그 자연수만큼 가부번 적을 해줬는데 여기는 비가산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우리 가산집합의 가산합집합이 가산집합이니까 가산집합의 가산적도 가산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아니에요. 비가산집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여기도 뭐 앞에서 했던 방법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 생각해 볼게요. 자, 여기가 가산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가산집합 가정. 자, 그럼 일단 여기 딱 봐도 유한집합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1컴마로 시작하는 것만 1컴마 1111, 23333 이것만 생각해봐도 일단 유한집합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가부번 집합이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고요. 자, 가부번 집합이면 첫 번째 연소, 두 번째 연소, 세 번째 연소 나열을 해줄 수가 있겠죠. 자, 가산이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원소는 순서쌍인데 자, 첫 번째를 A11, A12, A13 자,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A21, A22 그리고 A23 자,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A31, A32 그 다음에 A3, 3 자,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되죠? 자, 그러면 여기 아까 비슷한 방식으로 해줄 거예요. 지금 여기와 다른 B1을 선택을 해주고요. 여기와 다른 B2를 선택을 해주고요. 자, 여기와 다른 B3를 선택을 해줄 거예요. 자, 대략 쓴 거지만 어쨌든 A11, A12 이것도 다 자연수가 되는 상황이고 얘가 자연수면 뭐 한 10쯤 됐다라고 하면 여기는 한 20, 여기가 뭐 31쯤 됐다라고 하면 여기는 뭐 17 이렇게 다른 자연수를 다 자연스럽게 선택해 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 B1, B1, B2, B3, 점점점. 자, 이 집합을 그냥 let 뭐라고 할까요? n이라고 할게요. n. 자, n이라고 해주면은 이 n이라는 원소는 이 자연수, 자연수 여긴 들어가겠죠. 자연수, 자연수니까 이 n이라는 원소는 여기에는 들어가는 거예요. 되죠? 자, 여기 지금 이 집합에는 n이 들어가는데 자, 이 n이라는 이 순서쌍, 이 무한 성분을 가진 순서쌍은 여긴 안 들어가겠죠. 왜냐하면 지금 첫 번째 원소가 다르잖아요. 두 번째 성분이 다르고 세 번째 성분이 다르고 그러면 여기 뭐 n번째 원소를 가져오면 n번째 성분이 다르니까 같지 않겠죠. 자, 그래서 여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이건 똑같은 집합인데 어떤 원소가 여기는 들어가고 여기는 안 들어가고 이럴 수가 없죠. 모순. 자, 그러므로 n 곱하기
n 곱하기 여기는 비가산.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3번 보도록 할게요. 자, 3번은 자연수의 유한 부분 집합들을 모두 모아둔 그러한 집합을 컬리 A라고 할 때 가부번 집합이 된다라는 사실을 보여보도록 할게요. 자, 3번은 n을 0, 1, 2 이거에 대해 지금 컬리 AN을 이거를 n개의 원소 갖는 그냥 이렇게 정의를 해볼까요? 여기는 let 자연수의 부분 집합을 모아두는데 A의 원소의 개수가 n개. 자, 지금 이 절대값은 뭐냐면 A의 원소의 개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n개의 원소를 가지는 부분 집합들을 모두 다 모아둔 집합을 우리는 컬리 AN이라고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지금 컬리 A. 자, 우리가 하고 싶은 건 지금 이 집합이 가부번 집합인 걸 보여주고 싶은데 여기는 합집합 n이 0부터 무한대까지 컬리 A의 n. 자, 이것과 같아진다. 이거 뭐 자연스러운 얘기죠. 자, 그냥 뭐 대략 생각해주면 지금 이쪽 생각해주면 어때요? 여기서 원소를 가지고 왔다라는 얘기는 지금 유한 부분 집합이란 얘기고요. 그 원소의 개수가 뭐 100개라면 컬리 A 100에 들어가겠죠. 자,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컬리 A n 자체가 어때요? 여기는 지금 그 유한 부분 집합들을 가지고 온 거니까 여기는 컬리 A에 포함이 되는 원소들이 되겠죠. 자, 그럼 포함되면 합집합을 해도 포함이 되죠. 자, 그래서 반대쪽도 성립하는 거예요. 자, 여기는 이제 뭐 당연한 얘기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거는 이 컬리 A가 가부번 집합인 걸 보이고 싶으니까 컬리 A n이 가부번 집합인 걸 보여주면 충분하겠죠. 자, 그런데 지금 뭐 컬리 A 제로. 이거는 그냥 뭔가요? 원소의 개수가 0개니까 공집합 하나만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자, 얘는 그냥 공집합 하나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컬리 A의 제로는 얘는 원소의 개수가 1개, 가부번이 되는 거고요. 자, 1 이상일 때 이제 가부번 집합이다 라는 얘기를 해주면 충분하겠죠. 자, 이제 함수를 하나 세팅을 해볼 건데요. 자, F라는 함수를 얘는 컬리 A n. 자, 여기에서 자연수 곱하기 자연수. 여기 지금 n개. n번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원소를 가지고 올 건데 여기는 정의에 의해서 원소의 개수가 n개인 자연수의 부분 집합이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A를 가지고 왔을 때 이 집합 A는 let 어떻게 표현이 가능하냐면 A1, A2, AN으로 표현이 가능하겠죠. 자, 그리고 집합이니까 얘는 그냥 작은 거부터 늘어서 썼다라고 해도 무방하겠죠. 되죠? 자, 이렇게 이미 집합을 가지고 오면 작은 것부터 늘어 쓸 수 있잖아요. 무조건. 되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지금 정의를 어떻게 해줄 거냐면 여기 순서쌍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A1, A2, 자, 이렇게 보내줄 거예요. 되죠? 여기는 집합이고 여기는 순서쌍. 자, 이렇게 정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잘 정의되어 있죠. 이거 보내주면 이거는 당연히 여기 들어가는 거고요. 만약에 지금 두 개 같은 걸 가지고 오게 되면은 당연히 함수값이 같아지겠죠. 얘는 잘 정의된 함수가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단사함수인 걸 얘기를 해줄 수 있겠죠. 뭐 증명 굳이 뭐 따로 하진 않을게요. 자, 여기 예를 들어서 지금 뭐 B1부터 지금 BN이 있는데 그럼 얘는 보내주면은 얘는 B1부터 BN. 자, 이렇게 보내치는 거고 단사함수는 다르면 다른 거니까 같으면 같다로 보여줘도 되는 거고요. 자, 얘가 같다라는 얘기는 성분이 같은 거니까 그럼 집합이 같아지겠죠. 자, 그래서 이제 단사함수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는 단사함수이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1번을 좀 같이 가지고 와야 되는데 일단 1번에서 가부번 집합의 직적은 가부번이 된다라고 했죠. 자, 그러면 지금 자연수 가부번이니까 자연수 곱하기 자연수는
여긴 가부번이 된 거예요. 그럼 여기 가부번이니까 또 이 자연수라는 가부번을 직접을 해주면 가부번의 직접이니까 가부번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3개, 4개, 5개, 유한계까지는 가부번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가부번이 되는 거죠. 여기는 가부번. 바이 1. 자, 1번에 의해서 가부번이라는 얘기를 해줄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것도 정리인데 사실은 자, 생각해 볼게요. 일단 직관적으로 x가 있고 y가 있는데 자, 단사함수예요. 단사함수. 그러면 지금 단사가 되려면 얘가 2개였다면 무슨 값이 있고 무슨 값이 있어야 되겠죠. 단사라면 적어도 여기 다른 것만큼 여기도 다른 게 있어야 되고 만약에 더 다른 게 없다면 같아지는 거고 개수가 만약에 다른 게 더 있다면은 y가 더 커지는 거잖아요. 개수가. 맞죠? 자, 그래서 그 개수 단사함수라면 이쪽의 원소의 개수가 이쪽의 원소의 개수보다 작거나 같은 거예요. 자, 조금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제 농도가 이쪽이 더 크거나 같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뭐 농도라는 얘기는 일단 여기 집합론 시간이 아니니까 생략하도록 할게요. 자, 어쨌든 이렇게 되면 지금 컬리 A. 자, 여기는 지금 그 원소의 개수는 여기 자연수 그냥 대략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곱하기 자연수. 자, 여기보다 작거나 같다. 사실 이거는 조금 엄밀한 표현은 아닌데 그냥 생각해 보도록 해요. 여기는 일단 가부번 집합이잖아요. 가부번. 자, 가부번 집합 여기 원소의 개수가 있을 거고 거기보다 더 작거나 같다라고 할 수 있으니까 여기도 가부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므로 컬리 A는 가부번이 된다. 자,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가부번 집합의 가산합집합인 이 집합도 역시 가산집합이 되더라. 자, 이렇게 마무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